여러분, 요즘 중소제조업은요 그야말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력산업이 판판이 지금 깨지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어렵죠. 조선이 어렵죠. 중공업이 어렵죠. 철강이 어렵죠. 그야말로 대기업의 제조,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제조가 계속 어려운 형국을 맞으니까요. 중소제조는요 지금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추세예요. 당장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지금 2차 협력업체가 무너졌잖아요. 명보산업이라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공장 문도 닫고요. 홈페이지 문도 닫고요.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금연까지 가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서 지금 생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2차 협력업체인 명보산업은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미 펠리세이드나 산타페나 투싼이나 이런 현대자동차의 주요 자동차 품목들 있잖아요. 생산을 못합니다. 실제로 펠리세이드 라인은요 멈췄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가리라는 예상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는요 1차 협력업체만 하더라도 300여 개 됩니다. 2차, 3차까지 따지면 5천 개예요. 전체적으로는 5,300여 개 되는 게 현대자동차의 어떤 협력업체 현황입니다. 이게 2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1차에서도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를 어떻게 키워왔나 하면 규모의 경제 형태로 키워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물량을 다 너에게 쏟아줄 테니까 너는 저가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해라. 규모의 경제를 하라는 거죠. 물량을 다 한 곳에 몰아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자동차가 커지면서 오히려 협력업체한테는 부담이었어요. 왜냐고요? 국내 생산보다는 해외 생산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 중소업체들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많은 부품을 생산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했지만 남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에 짓는 공장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계속 따라가면서 그 부품을 계속 공급하면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협력업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2차 협력업체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3차 협력업체는 더 했고요. 때문에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한테 소송을 거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협력업체가 해외망을 갈 때는 다른 곳에다가 부품 수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단가를 후려쳐서 이익이 나지 않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계속 몰아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로 계속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해외 공장이 워낙 많아지니까 국내 생산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에요. 국내 생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여기는 2차, 3차 협력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에다 코로나19가 한방 빵 하고 때리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수출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국내만 무너진 게 아니라 해외도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4월 수출은 70%가 줄었다. 5월 수출은 40%가 줄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보다 더 줄었으면 더 줄었지 덜 줄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요. 이 자동차 업체의 공장 가동률을 보면 심각합니다. 자동차 산업협회가 5월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예. 부품업체 공장 가동률이 30%에 불과합니다. 30%. 이게 100%를 돌려도 이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30%로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의 명보산업이 나타나고 제3의 명보산업이 계속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3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가동률이 60%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버텨냈지만 이제는 버텨낼 힘이 없다. 매출이 25%까지 줄었던 게 3월이라면 지금 5월에는요 60%까지 주는 게 지금 자동차 업계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익이 안 나는 건 당연하고 공장을 가동하면 가동하는 만큼 손해예요. 손해. 왜냐하면 고정비라는 거는 줄어들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공장을 돌리면 고정비는 나가는 거야. 고정비가 나가면요 1차 협력업체나 2차 협력업체가 갖고 있던 유동자금 이제 바닥 났습니다. 그러니까 명보산업 같은 사태가 나타났고 이런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줄줄이 지금 자동차 쪽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자동차 업계에 이 부품업체만 9천여 개 정도 됩니다. 9천여 개.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5,300여 개 정도 되지만 예, 전체적으로는 9천여 개 됩니다. 그러면 9천여 개 되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 모두가 상황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도 마찬가지. 예,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좀 겹치긴 하지만 별도로 된 데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한국 GM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요. 르노 삼성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르노 삼성 협력업체는 많이 무너질 만큼 무너졌어요. 이미. 예, 여기다가 쌍용 자동차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죽했으면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철수를 하겠습니까? 사업을. 대우버스는 이제 안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중소제조업의 줄도사는 그냥 이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자동차 업체만 해도 말입니다. 어디 거기만 끝납니까? 어디? 예. 조선은 또 어떻습니까? 조선은요.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 물량이 올라면 아직 한창이에요. 1월 달에 굉장히 적었거든요. 1분기 전체로 따지면요. 목표 물량의 6% 수주하는 데 겹쳤습니다. 1분기 전체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13% 정도 목표 물량의 수주를 했거든요. 그럼 6%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부품업체들, 예, 협력업체들 여기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원전업체는 뭐 이미 망했죠. 줄도사를 했죠. 뭐. 예, 집단 폐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원전업체는 거의 박살이 났어요. 중공업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공업체는 그나마 두산인프라코아가 괜찮아서 예, 협력업체들이 좀 힘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하는 데가 중공업 업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만 하냐? 그렇지 못합니다. 코로나19하고 똑같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겹치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강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철강업체는 자동차 업체, 조선업체가 좋아지지 않으면 철강업체는 자동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강은 오죽했으면 포스코가 예, 유급 휴직을 실시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단 한 번도 포스코에서는
휴직을 실시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포스코가 이렇게 휴직을 실시하면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심각하지 못해서 거의 박살이 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지금 대기업, 주력산업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제조를 하는 중소제조업들, 독립제조업들 많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구, 뭐 드릴이라든가 기계공구 만드는 제조업체들, 예, 뭐 20년 만에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데 안 되니까 절삭공구를 납품을 못해. 예, 드릴 공구를 납품을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떨어진 양을 보면 30% 40%는 우습다고 이야기해요. 30% 40%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 독립업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출받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을 쉽게 내줄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책임을 담당자가 지잖아요. 지점장이 지고. 그러니까 운영자금을 확보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국은 있는 자산을 팔아야 되는데 자산도 이미 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산이 남아있는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산이 남아있는 게. 저는 이 중소제조업까지 이렇게 절삭공구를 만들거나 혹은 이게 설비 장비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까지 이렇게 어려워지면 중소제조업이 무너지면요. 주력산업도 버티지 못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지금 한창 위기인데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동차 쪽, 뭐 기간산업 안정자금으로 지금 5조 원 대출을 해준다고 해요. 이거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업계에서는요. 자동차 업종에서만 31조 5천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1조 5천억 원 정도 나야지 이 업체가 버틸 수 있죠. 9천여 개 업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9천여 개. 9천여 개 업체 1억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버틸까요? 오래 못 버팁니다. 고정자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업체만 하더라도 중공업 부품업체만 하더라도 조선 부품업체만 하더라도 고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비 하면요 1억 해주면 석 달 버틸까 말까예요. 석 달.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느냐? 지금 빨리 끝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은 뭐 연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이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봐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료가 되는 치료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도 봐야지 알고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쉽지 않다는 것. 그 쉽지 않은 게 중소제조업의 줄도산, 줄파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우리 실물 경제에 크나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진짜 우려스럽습니다.